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세계 10대 제약사로 발돋움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당기 순이익 15조, CDMO 관련되는 사업에 진출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가는 종가상으로 19만 5,6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어제 그 변동폭이 CPI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지수가 이제 장 초반에는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 황 그 대표의 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 컨퍼런스에서 AI 엔비디아의 어떤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막강하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코멘트가 나오면서 옷장에 이제 급등하면서 엔비디아가 8% 나오면서 오늘 시장들 우리 시장까지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가 가장 강하게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오늘도 좀 이어질지, 오늘은 PPI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 선물은 0.15% 여전히 좀 강세 흐름이고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0.11 강보합세, S&P 선물도 뭐 강세 흐름이죠. 중소형 주식의 러셀이천 같은 경우에도 0.43% 강세고요. 유가는 좀 이제 올라가고 있고 금값도 상승. 전반적으로 다 이제 지금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헤드라인에 보시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여전히 동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자동차 회사인지 어떤 회사인지 이제 10월 10일 날 이제 로보택시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제 도이치 방크 쪽에서는 테슬라의 어떤 애널리스트가 교체되고 난 다음에 목표 주가를 $300 부근까지 올리면서 강한 흐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이게 뭐 가장 일단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 황이 Everybody is counting on us. 모든 이제 그 AI 관련되는 수요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 이러면 강한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엔비디아의 어떤 목표 주가도 여전히 일단 견주함을 또 반등세가 보여주면서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죠.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다시 일단 돌아왔습니다. 시가 이제 흐름에서 7월달 이후 이제 8월달, 9월달에 이제 월간으로는 계속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선물 쪽에서는 이제 만기일 영향을 받아서 마지막에 이제 선물은 일단 매도로 돌아갔고, 이 코스닥하고 이제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5천억 가까이 일단 매수가 되면서 거의 8거래일 만에 이제 강한 수급이 일단 들어왔고, 기관 쪽도 코스닥 중심의 이제 수급이 집중되었죠. 그래서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2차전지,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그냥 상승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34, 그 다음에 코스닥도 3%로 오랜만에 제대로 강한 상승 흐름을 연휴를 앞두고 이제 좀 지수로는 제대로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죠. 양봉이 나고 난 다음에 이틀 조정에서 오늘 개법을 시키면서 어제는 장중에 올라갔다 윗꼬리였잖아요. 최대한 이제 윗꼬리를 줄인 상태에서 흘러내렸던 원봉의 이 부분들을 좀 관통하는 상승이 어제 거래량보다는 작았습니다만 일단 3% 반등이 나오면서 730선까지 일단 코스닥은 올라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틀 조정의 흐름에서 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연봉의 시가 라인까지 올리면서 강한 흐름을 오장까지 일단 이어갔다.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종목으로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하이닉스는 좀 수급이 조금 혼조였죠. 삼성전자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대로 일단은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2%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젠슨 황 이제 그 엔비디아 대표가 그 TSMC 말고도 이제 파운드리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맡길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제 뉘앙스를 미키면서 삼성전자의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일단
했습니다만 기관들은 매수하고 외국인들 매도, 개인들은 계속 사주고 있죠. 예, 뭐 지금 52주 신저가니까요. 예, 지금 6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갔고, 하이닉스는 좀 반대로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예, 그리고 매도를 할 때도 이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매도 규모가 작았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쪽에 이제 120만 주 매수를 하고, 개인들은 이제 또 이렇게 15만 원권에서 17만 원권 한 10% 이상 정도 올라오니까 오늘은 또 100만 주 이상 매도를 하는 모습, 강한 상승에서는 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기관들은 좀 여기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좀 엇갈렸습니다만 반도체 소부장도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이었고, 2차 전지 쪽에서는 CATL의 이제 그 리튬 강산 관련되는 부분들의 감산 이야기가 알바말 쪽에 이제 강세가 나오면서, 리튬 가격이 결국 올라가면 소재단의 이제 그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되는 수혜이기도 하고, 최근에 거의 작년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75%까지 빠졌으니까 이제 추가락의 어떤 부분들보다는 상방이 더 열려 있는 어떤 구간에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 쪽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강한 흐름을 보였고, 제약바이오도 이제 다음 주 이제 금리나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생물보안법, 그다음 뭐 CDMO 이런 쪽에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수급이 외국인 쪽에서 20만 주 넘게 일단 들어왔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도 이제 25만 주가 넘게 일단 들어왔죠. 그래서 개인들과 기관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종가상으로 95,000원대까지, 어제 이제 시가 라인보다는 조금 밑단입니다만 그래도 195,000원대 윗단을 일단 회복했다는 부분들은 이제 20만원권과 21만원권의 또 박스권 탈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높이는 가격대로 일단 붙여놨다는 게 일단 의미가 있고요. 현물 쪽에서는 이제 BNB 파리바라든지 공매도 쪽인 신한, 한국 이런 데에서 이제 일단 매수를 주로 해주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서정진 회장과 서진석 대표의 이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관련되는 부분, 여기 이제 참석을 한다 했는데 그 관련되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청사진이 이제 장기 비전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작년도에도 이제 서진석 대표가 참석하면서 참석자들한테 호감을 많이 좀 받았거든요. 내년에 이제 ADC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IND 이제 3개를 신청한다는 말은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신약 업체로의 어떤 기대감을 높이는 어떤 이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했죠. 장기적으로 2030년도까지 22개, 2025년도까지 11개의 파이프라인의 확장들을 가지고 있고, 중심에 이제 신약 쪽에서는 ADC고, 여기에 이제 ADC 쪽에 이제 3개의 IND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ADC입니다. 그래서 ADC 쪽에 관련되는 부분에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CDMO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셀트리온의 주가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요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서진석 대표의 어떤 언급 내용 중에 보면 내년은 도전적이면서도 기대가 된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는 이제 가격 조정을 70% 받고 2년 가까이, 3년 가까이 지금 바닥권을 하면서 이제 바닥 탈출에 대한 흐름이고, 3분기부터는 이제 진펜트라 관련되는 실적에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추가 이제 신약 관련되는 파이프라인이 이제 가시화되고, 그 다음에 CDMO 관련되는 부분의 사업을 통해서 이 바이오시밀러 한계를 또 이제 실적단에서 극복할 수 있는 상공장이 이제 준공이 이제 연말로 되게 되면 CDMO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미중 간의 생물보안법의 어떤 수혜로, 이게 6년 동안의 뭐 유예입니다만 당장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제 CDMO 관련되는 사업의 이제 성장과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 종합 이제 제약사로 거듭나기 위한 변신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ADC 3종과 이중항체 1종, 항체 의약품으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뭐 생산 과정이나 이런 것들 단연간 했기 때문에
항체 중심의 이제 플랫폼 확장을 통해서 신약까지도 시간을 좀 줄이면서 이게 다 플랫폼 기반의 신약이기 때문에 하나가 선곡되면 이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게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샌디에고에서 개최되는 월드 ADC에서 빔상 데이터를 이제 공개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빔상 데이터가 이제 좋아지면 이제 사람에게 이제 적용하는 임상 과정에 대한 어떤 촉진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중항체에 이어서 삼중항체 관련되는 부분들은 26년도에 IND를 내서 이 효능 가능성이 동물 실험에서 입증됐을 때 공식적인 개발 넘버를 부여한다는 뭐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내 내년 초에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올라가고 기존에 이제 강했던 바이오시밀러 제품 5종도 이제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미국, 유럽의 이제 최종 허가까지 받기 때문에요. 기존 거하고 이제 합하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은 최종적으로 7종이 지금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과 항암제 라인도 계속 이제 늘어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2019년도부터 이제 중국하고 인도 쪽에서 그 다음에 기존의 빅파마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들에서 시장이 굉장히 가열되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하나 출시될 때 한 10개 정도가 지금 경쟁 강도가 붙어 있고, 그리고 가격이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저가 형태로 초기부터 경쟁률 시장 선점을 위해서 경쟁이 이제 강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똑같이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거나 출시한 회사가 65개에 달하지만 그 중에서 메인 시장인 유럽하고 미국에 진출한 것은 15개. 이것도 결국 이제 이 경쟁 강도에서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의 가장 중요한 뭐 티터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프라피트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으로 향후에 또 재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윗단에 셀트리온이 존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는 소수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어떤 경쟁 강도를 지내가면서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CDMA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돌파구를 찾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매도 쪽에서는 4028주 정도 거래되었고요. 공매도 이제 순보유 잔고는 156만 주 하열 기준으로, 그 다음에 대차 거래는 상한보다는 체결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봉이 기준이 되어서 지금 21일평을 간통하면서 20만원대 부근으로 올려놓는 양봉이 내일 또 나오는 여부를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